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펙 플러스 유가 감산회의를 했는데 절반의 성공이다. 합의가 된 건 아니고요. G20 에너지 장관 회의까지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멕시코에서 감산을 거부한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부까지는 아니고 우린 감산 규모를 조금 축소해달라는 정도예요. 우리 힘들다라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공지사항이 업데이트 됐어요. 자, 제보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 쪽에 이렇게 그 카카오톡 채널로 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영업이죠. 불법 영업입니다. 보시면은 뭐 어디 뭐 증권사 다른 데서 받은 고급 정보다 무슨 고급 정보를 얻어옵니까? 투자는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 저희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주가 조작 같은 불법 행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금감원에 정식으로 신고돼 있는 합법적인 업체입니다. 그러니 불법적인 행위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법 업체들 많으니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해외 사이트 이 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제보를 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이 해외 사이트가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사행성 사이트라고 합니다. 사행성 불법 도박 사이트.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개설자 처벌은 당연하고 참여 대상자까지 모두 처벌받는다고 하니 여러분들은 절대 다른 뭐 해외 사이트에 가입한다거나 해외 사이트에서 전화 오는 것도 받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은 다 사칭이고 도용이고 저희 로로쌤 TV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저희는 루트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지 않아요. 요 메모드 스탁, 요 카카오톡으로만 이제 문의할 수 있고요. 카카오톡 정책상 휴대폰 하나에 카톡 하나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요 아이디로 등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친구 추가를 누르셔야 되고 여기서 또 이제 강점이 뭐냐, 문제점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여기 있는 이 사람 모양을 누르셔야 되는데 요게 친구 추가예요. 친구 추가. 여기로 하셔야 되는데 돋보기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돋보기 아닙니다. 돋보기로 하면은 저 사칭범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채널이 나와요. 채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채널이 나오면은 안 된다. 이런 채널이 나오면 안 되고 검색하실 때 롤쌤 TV 딱 하나만 나와야 돼요. 저희 요 사람 모양의 플러스 표시 이걸로 이제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우지수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유가 감산합이 뭐 그렇게 썩 잘 된 것 같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연기된 거죠. 하루 더 얘기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일 좋은 거는 합의가 되면 제일 좋은 거고, 대화가 유지되면은 이러면 세모다. 이러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합의 안 해 하고 대화 유지가 안 되면은 이게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1, 2, 3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합의는 안 됐는데 대화는 유지한다. 오늘까지 보시면 돼요. 내일 새벽까지 보시면 되죠. 그래서 대화는 유지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이러면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이 뭐 급등이 나오거나 하진 않더라도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유가는 이제 합의가 안 됐으니 오늘 좀 실망스럽게 좀 내려오긴 했지만, 미증시 같은 경우는 플러스권으로 24,000포인트 기술적으로는 의미 있는 구간에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쉬는 모습. 우리나라도 증시도 나쁘지 않았죠. 오늘 보시면 장중에 약간의 흔들림은 있었지만 결국은 코스닥은 1.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약간의 약세로 가기도 했었는데 결론은 잘 끝났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존에 너무 강했던 증시죠. 여러분 보세요.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정도로 제가 말씀은 차분하게 드렸지만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은 와 정말 강하구나라고 흥분하시는 분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반등이에요. 그래서 61선 부근에 뭐 살짝 걸쳐서 저항받으면서 오늘 장중에는 마이너스 3.7%대까지 하락이 나왔지만 이 부분 마이너스 3.73%에서
다 회복하고 거의 3%를 회복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0.76%로 마감을 했다. 그래서 꼬리가 엄청나죠. 밑에서 매수 들어오는 세력들이 강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스닥 여전히 강하다. 코스피는 오늘도 플러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번 어제 오늘 새벽에 나온 결과는 그냥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세부 사항을 살펴보자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1000만 배럴 총 1000만 배럴 정도 감산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거 사우디랑 이제 러시아 주도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은 이 양국이 문제였잖아요. 이쪽에선 합의가 나왔어요, 사실. 네. 합의가 나왔는데 멕시코가 40만 배럴 감산하라고 했더니 우리는 40만 배럴 어렵고, 야, 우리 멕시코 어려운 거 알잖아. 폭동도 나고 10만 배럴로 하자. 10만 배럴. 요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가 이제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이제 하루 밀린 겁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잘 넘어가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사우디랑 러시아가 합의가 됐죠. 그래서 하루 250만 배럴씩 뭐 감산. 이라크도 100만 배럴, 뭐 아랍에미리트도 70만 배럴, 나이지리아 42만 배럴 등 나라별로 감산을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만큼 이렇게 뭐 불안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럼 이 산유국들이 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이 오펙 플러스랑 별개로 미국,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미국 쪽. 그래서 미국, 캐나다, 뭐 노르웨이 등등 있죠. 오펙 플러스에 참여하지 않는 이 산유국들, 이 구간에서 500만 배럴 정도 감산에 동참할 것이다라고 하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요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00만 배럴이면 좀 약한데 사실 최저 수준이잖아요. 1000만 배럴이면 사실 좀 실망감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저기서 요거랑 별개로 500만 배럴이라면은 1500만 배럴이 되죠. 시장에서 생각한 2000만 배럴, 뭐 다들 생각한 2000만 배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좀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오펙 플러스에 1500만 하고 이제 나머지 미국을 비롯한 쪽에서 이제 500만 배럴을 감산했으면 2000만이 나오는데, 1000에서 1500만 사이로 논의한다고 하더니 일단은 최저 수준으로 맞춘 것 같아요. 사우디 같은 경우가 400만 배럴 정도까지 감산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했고, 러시아가 뭐 160만 배럴 전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더 양보를 해서 250만 배럴이 됐고, 사우디는 아직도 추가 감산 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들 의지 자체가.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우디는 화가 나서 러시아가 감산 합의 뭐 안 한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증산을 한 거지, 충분히 감산할 의지가 아직도 충분해요. 충만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우디가 증산을 저렇게 하는 것은 화가 나서 그런 거고,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이고, 감산할 계획이 있구나, 크게 감산할 계획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250만 배럴이면은 970만 배럴에서 1230만 배럴로 증산한 거에서 다시 기존으로 돌아가는 정도 수준이죠, 사우디는. 그러니까 추가 감산 얘기하면 400만 배럴이 나오는 거예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여기서 150만 배럴 정도까지도 추가적으로 감산할 의지가 있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번 1000만 배럴 쪽으로 해서 멕시코랑 어떻게 잘 얘기를 해서 감산 쪽으로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에 플러스 알파의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곳은 원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사우디 쪽은 충분히 그럴 여력이 있다라고 본인들이 이제 밝혔으니까, 미리 밝힌 거죠. 이건 회의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텍사스주에서 미리 얘기를 했었죠. 텍사스 쪽이 산유국들 니들 감산 안 하면 우리 텍사스에서 감산하면 된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나서서 우리 미국이 감산하겠다, 트럼프가 하면은 문제가 대선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 텍사스 주 자체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가 시킨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면 문제될 게 없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은?
트럼프가 시키면은 대선의 표에 문제가 생기는데 자체적으로 했다. 주에서.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큰 문제를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절반의 성공이고 우리나라 증시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 아직 합의가 제대로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너무 불안해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드리고, 수급 간단히 보면 외국인이 매도를 안 하죠. 이게 정말로 악재면은, 큰 악재면 외국인이 매도를 해야죠. 근데 매도 안 하죠. 그리고 뭐 금융투자는 역시나 그때 매수한 거 금방 정리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역시 정리하고 있죠. 연기금이 2천억 정도 들어온 게 뭐 이제 뭐 증시 안정펀드랑 뭐 이런 부분도 뭐 들어오겠죠. 해서 뭐 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연기금이 좀 나서주는 거는 좋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액티브보다는 패시브 펀드, 그러니까 단기적인 자금보다는 투기적인 세력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치에 투자하는 쪽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그동안 뭐 안 움직이던 종목들이 조금 뭐 업종들 쪽에서 좀 올라왔죠. 뭐 의약품 업종 올라온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이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의 다 끌고 갔다고 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멋진 모습 보였습니다. 한번 조정받은 게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조정 안 받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 나오면 크게 한번 받을 수 있으니 50만 원 위에서 매수하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서 조정이 나와서 여러분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회가 됩니다. 올해는 더 좋아질 거고, 기존에는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다면은 30만 원에서 매수 말씀드리고 38만 원에서 가능했지만 50만 원 부분에서 안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조정이 나오면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 조정이 나왔고, 그러면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회가 된다. 기존 고점을 넘어가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뭐 보스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스코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나와봐야 뭐 그동안 얘는 오른 것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밀렸는데 이제 그나마 조금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는 타이밍으로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금융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험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다 소외주죠.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다 소외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보시면. 네. 그래서 뭐 이런 뭐 차 손해율 급락에 따른 뭐 실적 기대감 같은 경우가 뭐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요거는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연기금이 좀 받쳐주는 개념 쪽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소외주 계열들은 연기금이랑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이거는 기업의 가치 자체보다 좀 너무 싼 것 같은데 해서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목들이 주도주라서 강한 게 아닙니다. 보면은 올라온 거 자체가 얼마 없잖아요. 하이닉스만 봐도 보시면은 이건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 하이닉스만 봐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데, 시총 2위 종목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방금 삼성생명이나 뭐 코스코 같은 요만큼 올라와서 깨작거리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게 강해도 못 따라온단 말이에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반등 세게 한번 나온 다음에 가격 조정 받고 다시 한번 83,000원 돌파해서 여기 유지해주면서 쉬어가고 있죠. 다시 위쪽 방향 보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들이 강한 거고 성장주 섹터들이 또 강한 거예요. 보시면은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은행주들 안 좋았다가 계속 뭐 안 좋았죠.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금융주는 우리나라 은행주다라는 말이 있고, 저도 기존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또 밀렸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 세게 안 나왔는데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이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라 이 종목들은 주도주가 쉴 때 지수를 받쳐주는 순환매 역할을 한다. 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순환되는 거예요. 주도주가 이렇게 올라가다 쉬면은 지수가 쉴 거 아니에요. 지수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이 주도주가 쉬는 타이밍에 다른 이런 소외주들이 올라오면서 지수를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뭐 하이닉스 뭐 살짝 쉬고 삼성전자도 그렇게 오른 거 없고 강보합권으로 마감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수는 올라간 것은 이런 이제 소외주 계열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끌고 올라오면서 상승이 나온 것이다. 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슈 중에서 뭐 유가든 뭐 코로나든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된다 하면은 당연히 뭐 순환매 나온 요런 종목들은 다시 조금 쉬고 주도주들이 또 멀찌감치 가겠죠. 주도주 성장주 섹터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시장이에요. 지금은 눈으로도 확인되고
소외주는 반등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뒤에 후발주로 올라오죠. 대장으로 올라가는 걸 매매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서는 대장을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소외주는 반등이 나오면 반등 타이밍에 정리하고 교체해야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안 움직이던 소외주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교체해야 된다. 만약에 제 본전은 여긴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소외주로 본전 회복하는 것보다 주도주와 성장주로 교체하시는 게 대체적으로 회복이 빠르고요. 거기다가 수익 전환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성장주와 주도주 쪽을 강조드리는 거고 매번 이 섹터들이 상승을 하는 것이다. 이 개념까지만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급이 보여주잖아요. 보시면은 자 수급 동향 간단히 보면은 자 여기 외국인들 선물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 6만 계약 정도를 매수했다. 굉장히 강한 거다. 한 3, 4만 계약 정도만 매수를 해도 강세장 이제 시그널인데 강세장에 나오는 선물 매수 수급인데 6만 계약이면 어마어마하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청산하고 없애면은 문제가 되는데 외국인들이 그러지 않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동향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3월 만기일 이후로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하면은 외국인들이 그래서 연도가 잘못돼 있었네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6만 5천 계약의 뭐 강력한 매수를 보이고 있죠. 어마어마한 강세 수급이다. 선물만 보면은 이거를 청산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을 계속 매수하고 있다. 그리고 옵션 만기를 지난 다음에 단기적으로 흔들림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뭐 역시나 잠깐 쉬었다가 출발할 것이냐 봤는데 옵션 동향도 나쁘지 않아요. 콜옵션을 거의 뭐 93억엔 거의 100억 가까이 매수를 했죠. 풋옵션도 조금 매수를 했지만 이거는 주말을 앞둔 변동성 생각하는 거고 보시면은 콜옵션이 상승 포지션이고 풋옵션이 하락 포지션인데 콜옵션 금액이 더 높고 거기에 선물 매수 규모가 있죠. 그러면은 풋옵션의 일부는 이 선물에 대한 해지 보험이에요. 선물은 상승할 때 수익이 나는데 혹시나 하락할 경우 손실 나는 것을 풋옵션 매수 하락 포지션으로 이제 해지 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랑 선물 상승 포지션 콜옵션 상승 포지션 두 가지 포지션이 크게 규모가 있는 거 이만큼 있고 그다음에 풋옵션 하락 포지션에 대한 요 포지션 요만큼 들고 그러면은 올라가면 이 큰 물량으로 수익을 보는데 혹시나 밀릴 경우에 이게 손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락하는 이 풋옵션 상품으로 보험을 들어 놓은 거예요. 올라가면 요거는 조금 버리더라도 손실을 보더라도 더 큰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번 하락 포지션은 약간 보험성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 자체도 지금 나쁘지 않아요. 주말을 앞두고 있고 유가 부분이 합의가 되거나 해결된 게 아니고 감산 규모도 생각보다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좋죠. 외국인들은 지금 최근에 이만큼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방향성을 위쪽 방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럼 주말에 여러분들 걱정해야겠어요? 편안하게 보내셔야겠어요? 이번 주말은 편안하게 보내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반등도 세게 잘 나왔고 목표치까지 왔고 주말에 수급도 나쁘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달에 뭐 코로나랑 이제 유가 부분 때문에 지난달 중순까지 조금 걱정하셨다면은 그 이후에 지금 한 20일 정도 되죠. 그래서 뭐 보름에서 20일 사이 정도 되는 구간 동안 상승이 멋지게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은 마음을 놓으셔도 된다. 물론 중간에 돌발 상황이 나오면 살짝 뭐 조정을 받거나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뭐 급락을 연출하고 그럴 정도의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아닌 외국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저를 믿는 게 아니라 저는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100%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고 이 전략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까지 제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았을 이 전략을 짠 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응하는 방법까지 미리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략만 준비해놓고 이 전략에 대해서만 대응하면은 돌발 상황이 나왔을 때 대응이 안 되잖아요. 저희는 전략을 준비해놓고 대응 방법을 여러 가지를 준비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믿고 갈 만한 거는 우리나라 지수 외국인이 움직이는데 아우 도저히 못 해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면은 편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근데 외국인들 생각을 보면은 얘네가 돈을 그냥 막무가내로 버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현재 상황 보면 위쪽 방향을 볼 가능성이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느냐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단기적으로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6월 달까지, 2달 뒤까지는 상승 흐름이고, 그리고 단기적인 흐름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살짝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위쪽 방향을 볼 가능성이 높은 수급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 외국인을 믿고 연기금이 지금 주식 쪽으로 뭐 오늘도 2천억 이상 매수를 했는데 저점 구간에서 등판해서 패시브 자금으로 지수를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 개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시장의 큰 손들이 위쪽 방향을 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요 수급이 변화한다라고 하면은 또 변화하는 수급에 대해서 또 봐드리고 알려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은 그냥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부분 각별하게 주의해 주세요. 저희 단일 채널로 운영하는데 요 사람 모양의 플러스 돼 있는 쪽으로 친구 추가를 하셔야지 돋보기에다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되고요. 영상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으로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